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을 통해서 주요 경제 기사를 보고 그 안에서 또 시장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6차 비상경제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전일 6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는데 주요 핵심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기업 지원이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어렵기 때문에 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코로나19 국면 이전부터 힘들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들어진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책인데 이 정부가 여러 차례 지금까지 비상경제회의를 해왔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기업에 좀 더 투자를 하고 또 기업에 또 대출을 해주고 또 기업은 자산을 매각하면서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용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 5조 8천억 원을 추가 발굴하고 또 10조 원 플러스 알파 또 신규 민자 사업을 또 발굴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용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공공기관 투자도 3분기에 1조 5천억 원을 집행하기로 또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기업들이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만큼 비슷하게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자구책 중에는 자산 매각도 있는데 네.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헐값에 매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만큼 캠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한 2조 원 정도를 확보를 하고 민간까지 합해서 또 한 6조 원 정도를 만들어서 특히 이제 캠코의 2조 원은 민간 이 특수목적 기구입니다. SPB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기업이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헐값에 팔려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정책이 아주 주목을 끌고 있는데 두산그룹을 비롯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항공사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들이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부의 이번 프로그램의 수익 기업은 뭐 두산그룹을 포함해서 뭐 항공사, 자동차, 부품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제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인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혜택을 보게 되는 건가요? 많은 혜택을 보죠. 이미 혜택을 받습니다. 이미 정부로부터 뭐 KDB, 산업은행 또 채권단으로부터 3조 6천억 정도를 이미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또 탈원전 정책도 있고 사실 코로나19 때문만이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만큼 또 자구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3조 원 이상의 금액 비슷한 정도의 또 자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만큼 두산 계열사도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매각을 할 때 헐값에 팔려 나가지 않도록 기업 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전일 이제 박종원 두산그룹 회장도 침묵을 깨고 유동성 위기 극복에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더라고요. 지금 이 두산그룹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무구조 개선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힘든 요즘에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일 거예요. 지난달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오찬회동에서도 조의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두산중업 관련된 이야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네. 탈원전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지원받은 만큼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3조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이미 받았죠. 이것만큼의 이제 자구책인데 첫 번째로는 두산중업은 유상증자부터 합니다. 일단 기업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때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기존에 있는 기업에 보태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1조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그렇다면 한 2조 원 정도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자산 매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두산타워 우리 잘 알고 있죠. 동대문에 있는 두산타워도 매각이 올라 있고 그리고 이외에 또 사업부도 이제 매각하고 보유 지분도 처분을 해서 한 2조 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일부 이제는 기업, 계열사도 매각을 할 때 헐값에 팔려 나가지 않도록 이 기업 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안에서 두산그룹주들 전일 주가는 또 어떤 분위기로 마감이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대부분의 주가들이 좀 아직까지는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두산 지주회사가 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3% 가까이 밀렸고요. 두산밥켓이 3.86% 하락한 28,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21면의 대한항공 기사입니다. 대한항공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려고 내놓은 자구안 이행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도심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대한항공 소유 서울 종로구 송현동 용지가 새 주인을 찾지 못했는데 전일 이제 예비 입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0일 날이었죠. 네. 응찰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앞서 투산중공업, 투산그룹도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도 가뜩이나 했는데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다면 송현동 용지가 노른자위 땅인데 왜 아무도 응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서울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것이 여기를 문화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것이 서울시인데 아니, 서울시가 공원하겠다는데 우리가 이 용지를 사봐야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잠재 인수 후보는 한 15곳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이 공원화 계획이 나오면서 다른 인수 후보들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고 좀 눈치를 보고 있는 눈치 건가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가 이 모든 권한을 또 쥐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대한항공이 여기다가 호텔을 짓겠다고 했을 만큼 노른자위 땅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서울시가 또 4,700억 원 정도 가까이의 이 인수 대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시중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인수 매각 가격보다 5천억, 6천억보다 또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 노조에서는 이게 사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래서는 되느냐 시위를 할 정도로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입찰이 흥행에 그러면은 실패를 하게 됐는데 연내까지 이제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계획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과정이 진행될까요? 이제 여러 가지 좀 네. 보관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자구책을 좀 더 뚜렷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서울시가 문화공원 계획화 이것이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일단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매각 대금도 좀 낮은 데다가 내년 하반기에나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서 서울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대한항공을 좀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은 뭔가 또 이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으로서는 지금 승무원을 대상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승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에 가까운 무급 휴직까지도 진행을 하는 그런 자구책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정부가 좀 더 대기업이 어렵게 되면 일자리가 달아나게 되거든요. 반드시 좀 특단의 대책을 추가적으로 더 동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예비 입찰 마감이 됐지만 아무도 의향서를 내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 과정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까지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경제 뉴스 매일경제신문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투자 아이디어 짜실 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